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각을 그리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책 마인드맵 두 번째인데요. 바로 기획자의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2018년 9월 27일 날 구매를 했네요. 네. 이때가 아마 제가 기획의 목마름이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당장에 기획서를 잘 쓰는 과정과 방법이 아니라 기획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무엇인지, 또 사소한 습관들이 어떻게 기획력을 높여줄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기획자의 자세나 지침서, 이런 느낌의 책이었습니다. 자, 저는 이 마인드맵에서 메인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책을 바로 떠올릴 수 있게 책의 커버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비슷하지 않나요? 그리고 옆에는 제가 이 책을 읽는 내내 그냥 떠올리게 됐던 부분은 이거였어요. 일상, 그리고 평범함, 사소함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할 수 있는 힘. 그게 기획자의 습관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이 책을 읽는 내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 이미지로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자, 근데 제가 오늘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책의 제목 때문에 혹시나, 나는 기획자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선뜻 그 서점에서 집어들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책을 펼쳤을 때 그때 발견했던 한 문장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누구나 내 삶의 기획자다. 라는 문장.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매일이 일상이 바로 기획이라는 거죠. 퇴근하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데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여유도 있는데 그냥 괜히 집에 가긴 좀 아쉽고 음악 들으면서 새로운 노선으로 좀 돌아가 볼까?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오늘 저녁에 팀 회식인데 늘 가던 데 말고 좀 새로운 분위기, 메뉴는 없을까? 하고 참신한 장소를 물색해 본다든지, 아니면 연인과의 100일 데이트를 기획을 한다거나 남편의 생일 선물을 고른다거나 하는 이런 모든 일상들이, 일상 속의 결정들 속에 어떻게 보면 기획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는 기획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상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할 수 있는 사유의 한 형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가, 한 달이, 1년이 모두 우리가 기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왕이면 조금 더 즐겁고 재밌고 의미 있게, 참신하게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습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 책은 크게 3가지 습관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생활 습관, 공부 습관, 생각 습관, 나눠져 있습니다. 생활 습관에서는 우리의 일상과 사소함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것들을 기억이 아닌 기록으로 정리하자라고 하는데요. 기록의 형태는 다양하잖아요. 메모를 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진을 찍는다거나 녹음을 한다거나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을 해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 습관에서는 아무래도 탁월한 기획을 위해서는 독서와 대화와 글쓰기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독서 부분이었어요. 독서 부분에서 조언을 해주는데 완독에 대한 강박감을 버려라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가끔 보면 진짜 안 읽혀지는, 한 장 한 장 안 넘겨지는 책이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샀으니까 꾸역꾸역 읽어보려고 도전 열심히 하시죠. 근데 그런 책 다 읽다 보면요, 다음엔 책 읽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고, 굳이 그 책을 끝까지 읽으려고 잡고 있기보다는 다른 책으로 옮겨갔다 온다거나 언젠가 또 다시 술술 잘 읽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저자의 외국어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이 조금 놀라웠는데, 세상에는 너무나 좋은 책인데 번역이 안 된 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남들이 제공한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이 디자인한 세계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그렇게 원서를 보겠다, 직접.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오 했죠. 네, 엄지척 했습니다. 자, 마지막 생각 습관도 재밌었는데요. 생각 습관의 첫 번째는 끊임없는 why? 왜라는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왜 이 식당은 맛이 없는데 사람이 줄을 서지? 왜 이 드라마는 시청률이 높지? 이거 제가 최근에 느낀 거예요. 이 왜라는, why라는 부분이 유행하게 된 건 이 사람 때문입니다.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컨설턴트 때문인데요. 이 사람의 그 책 중에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에서 성공한 브랜드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를 합니다. 업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걸 요약한 게 바로 이 골드 서클입니다. 가장 큰 원, 이게 what이고요. 그래서 모든 조직은, 모든 기업들은 본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은 상품을 만드는지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은 how입니다. 모든 조직 가운데 몇몇 조직은 어떻게 일하는지 알고 있대요. 여기서 어떻게라고 하는 건 다른 경쟁사와 다르게 우리는 조금 특별하게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why, 핵심에 해당되는 why인데 소수의 조직만이 오직 이 목적과 우리는 왜 일을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이유 본질을 알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why를 알고 있는 소수의 조직이 성공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결국 자신만의 존재 이유, 곧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만약 이 철학이 없다면 중심을 잃고 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비단 조직의 기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별표 쳐가면서 읽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표면과 이면의 의미에 대한 부분. 제목은 어렵지만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티켓 판매 회사를 컨설팅했던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공연 보러 가실 때 티켓 예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인터 땡땡이나 티켓 땡땡땡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하시는데 이런 비슷한 회사예요. 여기서 새롭게 멤버십 서비스를 브랜딩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회원들한테 웰컴 키트를 주려고 구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그 아이템을 기획하는 일을 저자가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 회사 임원분이 야은새가 좀 있으신 분인가 봐요. 티켓을 파는 회사니까 우리 티켓 보관 수첩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저자가 단칼에 아주 진부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세련된 2030 여성분들에게는 맞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얘기를 하고 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분석을 하기에 이르렀죠. 자, 먼저 표면 분석입니다. 구글이나 인스타그램 이런데 해시태그 그 티켓이라는 태그로 검색을 하니까 모두 이제 티켓 사진들이 나오겠죠. 여기 함께 등장한 게 있대요. 바로 사람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진들을 관찰을 해봤더니 나타난 공통점이 바로 네일 아트였대요. 티켓을 찍어 올릴 때 티켓만이 아니라 자신의 손톱을 강조하면서 자랑하는 듯한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나 손톱까지 예쁜 여자야. 전 별로 안 예뻐가지고. 자, 그러면 표면 분석 다음에 이면 분석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 티켓을 올리는 사람들은 난 문화생활을 즐기는 교양인이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 등장한 또 미장센들을 살펴보면 고급 브랜드의 시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고급진 문화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일 아트는 난 손톱 관리할 정도의 경제적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또 내포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추출해서 결국은 웰컴 킷 서비스로 네일 아트 무료 이용권을 넣자고 제안을 했대요. 네. 내부 여직원들의 반응이 무척 뜨거웠다고 하는데, 근데 결론은 이 결정권자가 50대 남성분이어가지고, 아마 사장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의미 있는 발견. 그렇게 기획자의 생각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는 노력,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은 기획자의 습관이었습니다. 좀 평범한 하루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하신다면, 그리고 일상에 관심을 통해서 새로운 무언가 의미를 발견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굉장히 즐겁게 읽힐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